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여태까지 스텝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었죠. 저는 주로 무브를 사용했어요. 근데 순차 제어를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순차 제어, 스텝 제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들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혹은 기계에게 명령을 순서대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요. 다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차 제어, 스텝 제어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퉁치기에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래밍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 어떤 일련의 동작들을 순서에 맞게 동작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계를 순서에 맞게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유지에 의한 순차 제어 방식입니다. 신호등을 만들어 볼게요. 어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간단하게 신호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램프를 5초 간격으로 껐다 켰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순서대로 램프가 잘 켜지죠. 예제 프로그램은 카페를 통해 공유를 할게요. 동작은 똑같이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은 순차 제어 프로그램이야 라고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M0 다음에 M1 그리고 다음이 M2가 들어오게 하려고 의도한 건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직관적으로 분석이 잘 안 돼요. 누군가가 M0 다음에 M2가 들어오고 다시 M1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면 이게 버그인 건지 의도한 것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M0 다음에 M1, M2 이렇게 순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릴레이를 하나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의도된 프로그램인 건지 잘못된 프로그램인 건지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순차 제어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상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차 제어 프로그램에서 M1, M2가 같이 온되는 건 이상해 보여요. 반대로 순차 제어에 필요한 릴레이가 전부 오프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무언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 거예요. 자기 유지로 순차 제어를 하는 건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간혹 특정 브랜드의 PLC에서 이것을 보완한 순차 제어 방식을 제공하기도 해요. 순차 제어에 할당된 릴레이들을 등록시키고 하나를 온시키면 나머지 릴레이들은 자동적으로 오프가 되도록 해서 순차 제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스텝 릴레이라고 하는 특이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리고 특정 PLC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능에 구속이 되면 다른 PLC에 적응하기도 좋지 않아요. 또 나중에 로그와 관련된 기술도 전달해 드릴 텐데요. 로그를 남겨서 프로그램의 버그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돼요. 가장 좋지 못한 순차 제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간혹 PLC의 기본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많이 교육시키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애를 먹게 돼요. 공부하는 것 정도로 그치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로 추천을 할게요. 아마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디코드의 줄임말로 데코라고 많이 불리우는 명령어인데요. 이건 원래 스텝 밟는 명령어는 아니죠. 명령어를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예제를 설명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D0에 0의 값이 들어있다면 데코 명령에 의해서 M0가 ON이 됩니다. 또 D0에 1의 값이 들어있다면 M1이 ON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2의 2승, 즉 4개까지 사용이 돼서 M0부터 M3까지 스텝 릴레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M0부터 M3까지 순차 제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데코 명령어를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D0가 0이면 M0가 ON, D0가 1이면 M1이 ON, D0가 2이면 M2가 ON, 이렇게 D0 값에 따라서 M0부터 M3까지 ON, OFF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장점은 아까 자기 유지에 의한 스텝 제어에서 이상한 상태가 있었죠. 여러 개의 릴레이가 동시에 ON이 된다거나 또는 전부 OFF가 되는 상태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데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마지막 변수가 K8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즉 2의 8승인 256개의 내부 메모리 M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D0의 값을 0부터 255까지 변화시키면서 스텝을 밟게 되면 M0부터 M255까지 스텝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선 장점은 D0가 100일 때, D0가 111일 때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M0부터 M255까지 릴레이를 살리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꽤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이게 만든 사람이 보면 깔끔한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디 데코가 있어서 M 메모리들을 흔들고 있는지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D0에 8이면 M7이 ON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찾으러 다녀야 해요. 메모리 맵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뒀다면 모를까, 프로그램만 보고는 다른 사람이 보기가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해석이 어려운 프로그램이 됩니다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 유지에 의한 순차 제어에서 나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데코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ON이 되거나 혹은 전부 OFF되는 상태가 없어요. 그리고 순차 제어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D0라고 하는 스택 값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편하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들일 거예요. 스텝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하거나 로그를 남기고자 할 때 D0 값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 자기 유지에 의한 순차 제어는 순차 제어에 사용된 M 메모리 값들을 전부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데코에서는 그 문제까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단점을 살펴보면 자기 유지로 스텝 제어를 하게 되면 스텝 수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 데코는 아까 내부 릴레이의 개수에 제한이 있었어요. 256개가 끝이에요. 또 대부분 데코 명령어를 사용할 때에는 D0의 값을 move로 바꾸지 않고 보통 일씩 증가하는 INC 혹은 INCP와 같은 카운터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텝을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씩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스텝 중간중간에 여유를 둬야 나중에 급하게 수정을 하더라도 중간에 스텝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데코는 스텝을 256개까지 밖에 사용을 못해서 여유를 두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유 없이 일씩 증가하는 스텝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중급 콘텐츠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스텝 증가를 일씩 하지 않고 10씩 증가하거나 100씩 증가를 하다가 급하게 기능 추가를 해야 하면 중간에 스텝 번호를 넣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데코는 여유를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데코 명령어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스텝 수에 제한이 있어서요.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똑같이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주구장창 설명했던 내용이었죠. 이게 장점이 많기도 하고, 저처럼 C 언어나 C#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사람들은 표준화된 내용이 편해요. 우선 동작부터 확인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형태로 만들면 제 컨텐츠 중에서 C 언어나 C샵으로 PLC 프로그램을 그대로 변경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는데요.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텝 번호가 65,535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 스텝의 여유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장점이 많습니다만 데코 대비 분석이 쉬워서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수정하기 쉬운 건 또 알게 모르게 단점이기도 해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 무브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무브가 아닌 디무브를 사용하면 스텝 수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니 스텝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전 무브를 좋아해서 무브를 추천하지만 데코가 나쁜 명령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 데코는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방식인데다 다른 사람 프로그램을 분석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명령어이기도 해요. 이번 컨텐츠를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무브를 추천합니다. 데코 또한 괜찮은 명령어이지만 스텝수에 제한이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명령어이다. 또 자기 유지로 순차 제어를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고부 컨텐츠에서 무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더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깨비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깨비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top, let's go.